전국체전에 이어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경남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6일간 경남 곳곳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선수들의 스포츠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태환 의령군수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오 군수는 수사 과정부터 줄곧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대표 가을축제인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가 26일 개막합니다. 지난해보다 더 커진 규모로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이 주최하는 제53회 교정작품 전시회가 오는 28일까지 창원 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에서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올림픽에서는 영웅이 탄생하고 패럴림픽에는 영웅이 출전한단 말이 있죠. 스포츠로 장애를 뛰어넘는 선수들이 만드는 드라마 제44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경남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의 모습은 첫날부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강화도 만이산과 김해 구지봉, 통영과 합천에서 체화된 성화가 주개체지 김해에서 다시 하나 되어 피어올랐습니다. 성화 봉송주자의 손을 거쳐 달려온 불꽃이 점화되면서 제44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도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준비하신 땀과 노력의 결실이 있기를 기원을 드리고요. 우리 시민들께서는 전국체전을 잘 치러냈듯이 이번 전국장애인체전도 여러분들의 열띤 응원과 동참을 꼭 부탁드립니다. 13년 만에 경남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국내 선수단 9,8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31개 종목에서 선수부와 동호인부로 나눠 기량을 겨루고 지난 파리 패럴림픽 메달리스트도 총 출동했습니다. 포기란 단어를 지었다는 선수들은 첫 경기부터 스포츠로 장애를 뛰어넘으며 감동의 드라마를 써갑니다. 이번 대회 목표를 은메달로 생각을 하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은 영웅들이 탄생할 전국 장애인체전은 30일까지 6일간 경남 11개 시군 37개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창원의 대표 가을축제,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가 26일 개막합니다. 지난해에 비해 더 커진 규모와 다양해진 국화 조형물로 관광객들을 유혹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억 2천만 송이의 국화가 유혹하는 현장,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개막을 하루 앞둔 25일, 3.15 해양놀이공원이 국화 작품들로 가득 찼습니다. 작업자들은 꽃이 생기를 잃지 않도록 물을 주고 한편에서는 국화를 옮기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마산만을 배경으로 1억 2천만 송이 국화의 향연을 볼 수 있는 제24회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가 26일 개막해 열흘 동안 열립니다. 축제 하루 전날이지만 가을 국화를 감상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은 이미 줄을 잇고 있습니다. 내일은 주말이라서 직장을 다니니까 그래서 왔더만 오늘 오니까 오픈은 여기에 가드레일 이런 거라도 좀 없었으면 안에 좀 들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지요. 축제 현장에는 높이 6m의 황룡 게이트를 비롯해 230여 개의 국화 모형 작품이 설치돼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또 국화축제의 대표이자 세계 기네스 기록에 오른 다륜대작은 올해 1,535송이 꽃을 피워 화려함을 뽐낼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드론 라이트 쇼와 국화 드림 퍼레이드, 국화꽃 벽화 만들기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빠지지 않습니다. 국화의 그 멋뿐만 아니라 마산에는 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 그 맛도 굉장히 중요한 고장입니다. 그래서 마산 어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국화 진열하는 장소를 좀 늘렸습니다. 올해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축제장 규모도 넓혔습니다. 3.15 해양누리공원으로 한정됐던 축제장을 하포 수변공원으로 확대하면서 인근 상인들은 축제 특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연결해가지고 요 하포 수변공원 앞에 대준다니까 우리가 조금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치 이상이 될란가. 그거는 이제 내일부터 축제를 해봐야 알겠습니까? 근데 기대감은 좀 큽니다.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는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며 가을 나들이 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태환 의령군수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오태환 의령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군수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줄곧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지자체장의 경우 직무와 영향력을 이용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행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다른 공무원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현직 통영시장이자 다수의 선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천 시장은 결심 공판에서 무의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며 우호적인 덕담일 뿐 선거에 당선시키고자 한 의도가 아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한산 대첩축제 마지막 날 다수의 방문객을 상대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이었던 정점식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7일로 예정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이 주최하는 제53회 교정작품 전시회가 오는 28일까지 창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형자와 직원들이 직접 만든 문예작품과 공예작품 등 140여 점을 전시합니다. 또 일부 작품은 현장에서 구매도 할 수 있으며 부대 행사로는 교도관 제복 착용 체험과 포토존 등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28일까지 창원시 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대형 산불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합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13개 유관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해 산불 초기 대응부터 수습 복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훈련했습니다. 특히 현장에는 헬기까지 동원돼 실제 상황에 버금가는 진화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대응 과정을 점검하고 임무를 숙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범국가적인 훈련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엔주 의회 대표단이 지난 24일 경남 농업기술원과 마산의료원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이날 기관 방문은 정규헌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분손 비엔티주의회 의장 등이 참여해 농업과 의료 분야 상호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2022년 해외 연수 등을 계기로 지난해 비엔티엔주 의회와 우호 협약을 맺고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지난 24일 시청 대강당에서 범시민 인구 10만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밀양시는 내 고장 밀양의 주소 갖기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시민 대표 결의문 낭독과 슬로건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발족한 내 고장 밀양의 주소 갖기 추진위원회는 16개 읍면동 시민이 중심이 돼 실거주 미전 입자 발굴과 인구 시책 홍보 활동 등에 앞장서게 됩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 정책도 중요해졌는데요. 충남에선 집 안에서 편하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고령자 주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충남 예산의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화장실은 모두 미닫이문으로 돼 있고 집안과 아파트 복도 곳곳에는 손잡이가 설치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겁니다. 편리하지. 생활하기가 좋고 이 손잡이니 뭐니 노인들한테 필요한 게 잘려있어요. 아파트 1층 경로당에서는 문해교실과 노래교실, 윷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늦게나마 글을 배울 수 있어 즐겁기만 합니다. 옛날에는 어렵게 살아서 학교를 못 다녔쇼. 이름자도 못 쓰는데 저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이렇게 가르쳐줘서 고맙고. 월 임대료는 평균 5만 원,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전체 144세대 가운데 142세대가 입주를 마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 어르신들은 적적했던 일상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혼자 살다 훨씬 좋죠. 노인들만 살고 노인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만나서 자기 심정을 알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전국에 공급된 고령자 복지주택은 4천여 세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맞춰 올해 지난해보다 3배 많은 3천 세대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등산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만큼 산악사고 소식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산에 오르시기 전 준비 철저히 하고 가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4시 설악산 노적봉 인근. 구조대원이 어둠을 뚫고 험난한 바위를 오릅니다. 조난 신고가 접수된 건 전날 저녁 8시쯤. 등산객 2명은 내려오는 길을 찾지 못해 고립된 지 약 7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나도 길이가 가물가물한데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거야. 내 거? 지금 저 정도면 대화가 될 정도야. 지난 20일 원주 치악산 비로봉 정상에서는 계단 아래로 넘어져 의식을 잃은 60대 등산객이 구조됐습니다. 본격적인 단풍철이 시작되면서 산악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년간 발생한 사고 통계를 보면 산악사고는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 출동 3만 3천여 건 가운데 25%가 9월과 10월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산악사고의 원인을 보면 실족 추락이 약 3,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길을 잃어 조난된 경우는 2,800건을 넘었습니다. 가을에 산을 오르면 젖은 낙엽 때문에 미끄러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등산화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또 산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일단 119에 신고해 정확한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국립공원이나 또는 일반 산에 보시면은 국가 지정번호가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지판을 보시고 신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지 말고 적합한 코스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일교차가 큰 가을철 고립될 경우 저체온증이 우려되는 만큼 여분의 옷을 챙겨 산에 올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2025년부터 4년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을 예치, 운영할 교육청 금고로 부산은행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8월 12일과 9월 20일 두 차례 공고한 금고 지정 신청에 부산은행이 단독 참가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안서를 심의 평가한 결과 부산은행을 교육청 금고 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이 기업과 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과학 문화 티켓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 문화 티켓은 국립부산과학관의 상설 전시관과 어린이 과학관을 관람할 수 있는 상설 통합권을 38%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하는 선결제 방식의 티켓입니다. 과학관은 기업 내 과학문화 확산 등 지역사회와 상생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